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기출 500제 먼저 OT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출인데 몇 문제라는 소리예요? 500문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 교재.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기출이 중요한가요? 이런 제 얘기를 우리 지금 기출 들으러 왔는데. 예.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출이 왜 중요하죠? 그래, 좋아요.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럼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출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우리가 기출 문제라 우리가 그렇죠? 공무원 영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휘, 이디엄까지 생활 영어까지 합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법 영작까지 합쳐서 4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독해가 10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진짜로요. 기출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기출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출은요 나온 게 또 나와요. 어느 파트가 이거 또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죠. 어떻게 지문이 같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기출에서 독해 파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독해가 달라졌죠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영어 독해는 솔직히 한 6년 전 거 기출은 저는 독해 굳이 풀어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패턴이 좀 다르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파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출제 경향 파악이죠. 이건 제가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제가 해드릴 거고. 오케이.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로 인해서 중요 개념 복습 및 문제 적용 연습인데 왜 기출은 나온 게 또 나오니까.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잠깐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2017년 국가직 하반기 9급 어휘 기출로요. appeas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2015년 서울시 9급에 보기 어휘로 appease가 나왔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독해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독해에서 나왔던 어휘들이 이해됩니까?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해되셨죠? 그냥 이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한 2월 정도에 제가 뭐까지 지금 나중에 준비를 해드릴 거냐면 이때까지 나왔던 독해 중에서 그러니까 어휘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자료를 잡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 어휘에 나왔던 어휘뿐만이 아니라 독해에 나왔던 어휘 중에 좀 수준 있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미안해요. 아직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어휘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어까지. 알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어휘 공부는 따로 하셨어야 되고, 그렇죠? 나온 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휘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이디엄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와버렸죠. alleviate과 똑같이 나왔죠. 물론 여기는 7급입니다. 이해되죠? 7급이라고 해서 7급 어휘가 9급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이디엄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는 같은 해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뭐냐면 이거 혹시 요거부터 가볼까요? Wet behind the ears라는 건 이거 이디엄 무슨 뜻이죠? 풋내기란 뜻이죠. 왜 풋내기냐면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막 애가 태어났을 때 애를 닦아도 머리가 젖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머리에 피도 다 안 마른 애, 막 태어난 애. 이해됐죠? 그게 풋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러면 영어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막 태어나면 양수 때문에 애가 쭈글쭈글 하잖아요. 애를 닦아도 귀 뒤가 잘 안 닦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귀 뒤가 젖어 있는 놈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같은 말이죠. 젖었다는 말 대신에 여기는 not dry를 쓴 것뿐이고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디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어휘랑 문법은 진짜 여러분들이 씹어 드셔야 돼요. 문법도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자, 이게 2016년 지방직 9급인데요. 이 부분이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틀렸었냐면 여기 부정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연구원한테 요거 말고 다른 걸 뽑아라 그랬는데 우리 연구원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교행직이었는데 교행직 말고 국가직인가 지방직에서도 여기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사항이죠. 이해됐어요? 이게 뭐냐면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를 맞힐 수 있었죠. 근데 우리 그냥 대충 그냥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 같다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것은 그가 자전거를 못하는 것과 같네라고 가는데 막 깊이 있게 막 그러니까 여기도 긍정이 나오는구나. 이상하네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냥 대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려버린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특히나 나온 게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휘 이디엄하고 문법 쪽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독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독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해할 때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빈칸은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서 보기를 이렇게 매력적 오답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네 말이 맞아 이 새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떤 풀이 방식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기출이 나오고 있는지 적용 훈련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독해는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최근 것만 보시면 돼요. 다만 굳이 독해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아까 말했지만 독해에 나오는 좀 어려운 어휘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겠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우개가 없네. 자, 다만 그래서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좀 중요한 사항들을 기출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와 관련해서요.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 뭐 워낙 제가 다른 데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냐면 한 지문당 평균 어휘 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숫자 보면 알겠죠? 무엇을 뜻해요?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독해 파트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는 것도 중요한데요. 빨리 푸는 거. 지금 시간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굉장히 큰 난제죠. 왜냐하면 영어만 길어지지 않죠. 지금 뭐도 길어지고 있어요. 국어 지문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간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기출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추세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건 뭐냐면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독해를 유형별로 좀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독해는 10문제인데 잘 보실 게 빈칸이 중요하죠. 왜요? 지금 보시면 2015년은 미쳤어요. 6문제 나왔어요. 어쨌든 빈칸 우리가 독해 10문제라고 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이 어디예요?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쪽 어렵죠. 그런데 은근히 일치불일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저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독해 지문이 어렵죠. 그럼 이 부분이 근데 잘 보시면 많아요. 빈칸은 뭐 보시면 쭉 알겠죠? 많죠? 다만 2018년도는요. 조금 독해가 그 전년도보다는 쉬웠어요. 유형을 보면 알 수 있죠. 빈칸이 안 많잖아요. 2018년 국가직은 한 문제 나왔고요. 2문제 나왔고요. 지방직은. 예년에 비해 한두 문제씩이 줄었죠. 근데 일치불일치 보세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내가 특히 어디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요. 순서별하고 문장 삽입은 거의 한 문제씩이 정해졌다고 이제는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별하고 문장 삽입은 그냥 일단 2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빈칸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이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문단의 일관성이 보면 2015년 이후에 꾸준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어디까지야? 문단의 일관성까지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제 제목 요지도 꾸준히 한두 문제씩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죠. 어렵군요. 예.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꾸준히 한두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독특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결사는 2015년에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오다가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지방직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메인으로 막 열심히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문제씩은 풀어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심경이야. 계속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험이 쉬워지면서, 지방직이 좀 독해가 약간 쉬워지면서 제가 볼 땐 심경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독해 파트가 어려워질 때는 심경은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나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됐죠? 지적추로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을 좀 여러분이 쭉 보시면, 내가 독해에서 특히 어디 쪽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도 빈칸이 가장 많아요. 독해 중에 빈칸이 거의 몇 문제 정도 되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뭐 여러분들은 피실 필요 없고, 빈칸 완성만 58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35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각각 한 15문제, 15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메인이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이렇게 표로 보면, 내가 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어느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시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어휘 이디옴은 다른 거 없죠. 기출 범위에서 일단 먼저 충실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기출 범위라고 하는 거는 기출에 나온 어휘만을 외울 게 아니라 기출에 나온 어휘의 동의어까지를 같이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서 같이 저랑 할 거예요. 알겠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쓰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정리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됐죠? 자, 문법 전략은 이건 이제 아까 말했지만 나온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자고요. 그래서 저 인터넷 보시는 분은 교재 이외의 교환이 하나가 더 나갈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같이 수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핵심 사항들 정리해놓은 문법 요약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개 문법풀이 전략서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풀이 전략서 뒤쪽에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26페이지부터. 그러니까 문법풀이 전략서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물론 정리도 해드립니다만은 제가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그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외우셔야죠. 그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독해는요, 우리가 지금 500문제예요. 근데 잠깐만요. 60분 24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1시간에 몇 문제를 해야 되죠? 20문제. 해도 부족하죠. 계산이 안 되세요? 500문제니까 1시간에 20문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20문제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쪽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여기는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독해는. 대신 풀이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 빈칸은 이렇게 풉니다 해서 한 20문제 정도를 풀고 나머지 38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풀리는지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에 대한 독해, 이제 옛날 것 독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작년 문법, 그때는 이제 기출 500제가 아니라 기출 7, 8, 9인가 그럴 거예요. 기출 강의훈련, 죄송합니다. 기출 강의훈련이라고 작년 강의 있거든요. 거기에는 요 뒷부분에 대한, 아까 말했죠, 제가 해설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으니까 굳이 그걸 그쪽을 그럼 참고하시면 되고. 이 표정은 뭘까? 이해되셨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효율성을 따져요. 그러니까 기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독해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본 듯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은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모의고사 형태로 푸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자기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점수가 자기 거라고 믿어요. 그러고 나서는 꼭 나중에 뭐 망했어요, 내 점수대로가 안 나왔어요. 아닐 거예요. 기출은 그냥 풀면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모든 교수님들의 기본 강좌들 보시면 되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요, 먼저 문법을 할 거고요,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를 할 거고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디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진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독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요거 이제 목차고요. 책이 2권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책이 2권이죠. 한 권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해설지가, 우리 책이 좋은 점이 이렇게 깊은 일이네. 별거 아니군요. 또 하나가 책 한 권 잠깐 줘보실래요? 이렇게 조금 더 얇은 책은 뭐냐면 우리 내용에 대한 구문 분석, 도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세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잠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잖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도해해 놓은 책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연구실의 자랑인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해석 안 되는 부분들만 자꾸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제 커리큘럼 중에 천재 시리즈가 있어요. 독해 천재, 문법 천재.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 천재, 문법 천재, 구문 천재. 이런 책이라 내가 내 강좌를 지금. 그래서 천재 시리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 정도씩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출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기본 공부는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구문도 약하고 독해도 약하고 문법도 약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다른 건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문법이 안 돼.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문법 천재를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러겠죠? 나는 독해 쪽에서 꼭 2-3개가 나가는데 대부분이 빈칸이야. 그러면 나는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독해 천재 중에서 독해 천재의 빈칸 문제가 한 400문제 돼요. 그럼 그 정도는 풀어보셔야지 뭔가 내가 되네 안 되네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만 이제 독해는 이렇게 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좀 교수님을 늦게 알아서, 예를 들면 나는 학정영어 독해편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풀이 방식은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학정영어 독해를 안 듣고 요걸로 대체하는 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수업은 특히 문법하고 어휘 이디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됐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이제 1강에서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수업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미리미리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